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야, 덕후사, 너 아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말라고. 웃기지 마! 내 이름은 토쿠사. 이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아빠에게 반항했을 때의 이야기다. 일단 어릴 적 얘기부터 해보겠다. 야, 토쿠사 너 바보냐? 내가 맨날 피우는 담배가 이거야? 죄송합니다. 맨날 피우시는 건 이제 자판기에 안 팔아서. 그럼 다른 자판기 찾아서 사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번에 그렇게 했더니 왜 늦게 오냐고. 없으면 다음엔 그 담배로 사오라고 하셨는데. 변명하지 마! 그만해 아빠. 오빠 때리지 마. 에? 뭐야 츠츠지? 너도 맞고 싶냐? 안 돼! 츠츠지는 상관없잖아! 이렇게 거의 매일 나와 여동생 츠츠지는 아빠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 아빠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 말도 안 되는 것만 요구했다. 엄마는 뭐 했냐고? 그럼 안 돼, 토쿠사. 아빠 심기를 건드리면 다음엔 잘 좀 해봐, 어? 엄마는 내 편도 적도 아니었다. 어쨌든 아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최악의 가정 환경에서 유일한 위로는 착한 여동생 츠츠지와 다 됐다. 우와, 진짜 예쁘다.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였다. 오빠,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나중에 크면 그림 그리는 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 사실 오빠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미술부에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야. 친구랑 꼭 같이 들어가자고 약속했거든. 그럼 오빠 그림 더 잘 그리게 되겠네? 내가 어른이 되면 꼭 오빠 그림 살 거야. 뭐? 됐어. 안 사도 그냥 줄게. 안 돼. 첫 월급으로 오빠 그림 살 거야. 츠츠지. 그렇게 엉망진창인 가정 환경에서도 난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미술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허락해 줄 것 같냐? 그딴 곳은 남자 구실 못하는 놈들이나 모이는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친구까지 바보로 만들지 마. 닥쳐! 건방지게 어디서 대들어? 남자는 말이야, 나처럼 기계가 있어야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야. 오빠! 알겠냐 토쿠사? 네가 해도 되는 건 가라테 아니면 유도밖에 없다. 남자면 남자답게 행동해. 토쿠사, 아버지 말씀은 들어야지, 응? 네. 그리고 난 그렇게 좋아하던 그림을 포기하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가라테 도장에 다녔다. 하지만 단순히 아빠 말을 따른 건 아니었다. 야, 토쿠사, 너 아직도 해? 이제 집에 가자. 아니야, 난 더 할 거야. 그래. 입을 다물게 할 거다. 그 아빠란 작자보다 강해져서 언젠가 그 자식을... 난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신체를 단련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키도 아빠보다 커졌고, 그렇게 폭력적이던 아빠도 언제부턴가 폭언을 내뱉는 정도로 그치게 되었다. 아빠가 또 폭력을 쓰면 폭력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내 다짐은 다짐으로만 남은 채 난 17살을 맞이했다. 야, 그거 들었어? 옆 동네 학생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선생을 패서 안면 골절됐대. 왕따 당하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욕도 하고 진짜 최악인 선생이었대. 너희들도 다 들었겠지만 우리 도장과 같은 유파 도장의 학생이 교사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 그래서 난 너희들의 사범으로서 한마디 해두겠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보다 약한 인간에게 폭력은 쓰지 마. 어떤 이유에서도 그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강한 인간일 것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라. 약자라는 증거. 사범님의 말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확하게 나와 아빠 얘기인 것 같았다. 하지만 17년간 쌓인 원한이
말 한마디 들었다고 사라지진 않는다. 그렇다 해도 사범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축하해 토크사. 드디어 밤띠로 승급했네. 이야 역시 내 아들 장남. 공부도 손 안 놓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넌 진짜 나 닮아서 참 다행이라니까. 개소리. 당신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생각해보면 넌 꼬맹이 때부터 재능이 많았지. 특히 그림 대회에서 상도 몇 번이나 탔잖아. 어? 어라? 그런데 너 미술부에 왜 안 들어갔더라? 뭐? 그래. 난 네가 당연히 미술부 들어갈 줄 알았거든. 그리고 너 가라테는 어쩌다가 하게 됐더라? 아빠. 당신 그건 뭐라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당신이 나한테 한 말! 응? 뭐야 토쿠사 너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러냐? 당신이 말했잖아. 미술부 같은 거 때려치우고 가라테나 하라고. 그걸 기억 못한다고? 그게 말이 돼? 뭐야? 그딴 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기억해? 겨우 그런 걸로 화내고 그러면 안 돼 임마. 야 토쿠사, 너 아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말라고. 웃기지 마. 토쿠사. 그만. 너 때문에 난 내 인생은 이제 그만해 오빠. 치치지. 부탁이야.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보다 약한 인간에게 폭력은 쓰지 마. 그 어떤 이유에서도. 그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강한 인간일 것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라. 난 오빠. 가자 오빠. 가방 챙겨. 잠깐. 너희들 어딜 가려고? 뛰어 오빠. 츠츠지. 토쿠사. 이렇게 난 츠츠지 손에 이끌려 그 집을 나왔다. 버스에 탔다가 전철을 몇 번이나 갈아탄 뒤에야 도착한 곳은. 그렇구나. 너희가 아자미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다니. 불쌍하게도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절대 그 집으로는 돌려보내지 않을게. 그곳은 엄마가 아빠와 결혼할 때 연을 끄는 어디 사는지도 몰랐던 삼촌 부부의 집이었다. 네 엄마 연락처를 알려주렴. 지금 바로 연락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겠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엄마와 삼촌은 10몇 년 만에 연락이 닿았고, 애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너희 둘 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미안해요 오라버니. 다음에 친척 어른들 모시고 데리러 갈 테니까 짐 싸놓고. 그 후 거칠게 항의하는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는 외가 식구들 손에 이끌려 집을 나왔고, 오랜 세월 아빠의 폭력으로 당한 세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했다. 아자미도 피해자였던 건 맞지만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던 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너희가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만나지 않아도 돼. 아자미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볼 거야. 엄마는 본인이 한 일을 깨닫게 되면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는 앞으로 절대 엮이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 알았어. 너희가 괜찮다면 이 집에서 살도록 해.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여기서 다니면 돼. 감사합니다. 그날 밤. 그런데 츠츠지, 넌 대체 어떻게 삼촌 집을 알아낸 거야? 엄마 친구의 친구한테 여기저기 수소문했어. 그랬더니 1년 만에 겨우 여길 찾아냈어. 미안해. 좀 더 빨리 내가 삼촌 집으로 가자고 했으면 그런 일까진. 츠츠지, 난 아빠한테 복수할 생각만 가득했었는데 넌... 나 맹세할게. 2번 다시 다른 사람한테 폭력은 쓰지 않을게. 그때 나 말려줘서 고마워 츠츠지. 난 절대로
그 사람처럼 되진 않을 거야. 응, 난 오빠 믿어. 그때부터 나와 츠츠지는 삼촌 집에서 학교에 다녔고 난 삼촌 부부의 권유로 미술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인사드려야 하는 분을 찾아갔다. 그래, 역시 가볍지 않은 사정이 있었군. 네, 전 무도인, 아니 인간으로서 실격입니다. 하지만 이젠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친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덕후사, 네가 아빠를 때린 죄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거다. 하지만 네가 저지른 죄도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말도 전부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난 널 응원할 거다. 힘내라 덕후사. 너라면 바르고 밝은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사범님. 그리고 친척분들의 노력으로 부모님의 이혼이 결정되었다. 세뇌에서 벗어난 엄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사주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따로 살겠지만 생활비는 최대한 지원해주기로 했다. 엄마와 화해하는 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던 겨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엄마가 미대학비 내준다고 해서 다행이다, 오빠. 응, 덕분에 장학금으로만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겠어. 삼촌도 내준다고는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건 너무 죄송하잖아. 이 은혜는 평생 갚아야겠지? 그건 우리 둘 다 마찬가지지. 아빠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글쎄다. 강한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는 쳤어도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던 빈대였으니까 지금쯤 길바닥에서 벌벌 떨고 있겠지. 그렇겠지. 그 아파트도 엄마 명의였으니까 쫓아냈다고 그랬잖아.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그런 별거 아닌 놈한테 복수할 생각밖에 없던 나보다 네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있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빠가 늘 날 구해줬기 때문이야. 그때 내 유일한 버팀목은 오빠였어. 그러니까 오빠는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츠츠지, 우리 같이 잘해보자, 오빠. 앞으로는 분명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지.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しかすると母親としては父親の機嫌を損ねないよう振る舞えと教えるのが守る手段の一つ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とはいえ暴力を振るわれているところを見た時点で逃げ出してほしいところですけどね。それができなかったから洗脳されていた被害者の一人なんでしょうけど、何はともあれ無事に逃げ出せてよかったで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話だ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